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이번에 설 연휴에 대선 전국을 화제로 얘기하려면 이 판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도 부동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아니 근데 사실은 네. 내가 좀 걱정스러워하는 거는 네. 그 부동표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은 투표를 안 하는 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네. 보면은 네. 후보들이 지금 뭐 돈 얼마씩 준다, 무슨 뭐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 네. 뭐 집을 몇 채 재준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내가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왜 대통령이 내가 꼭 돼야 되느냐 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힌 후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 공약을 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노동 공약 이재명 후보 얘기했고 전에 또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플랫폼 정부 얘기했고 네. 내가 이 사람들이 공약은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넌센스 같이 보이는데 네. 그저 매일같이 그냥 잘잘하는 공약을 다 발표를 해요. 근데 과연 그 후보들이 그걸 갖다가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너무 가짓수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 사실은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된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후보가 지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기엔 이제 2월달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쪽에 아마 포커스를 맞춰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은 뭐 이 후보들에 대해서 확실한 신뢰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후보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국정 운영을 누가 잘할 것인가, 예를 들면 경제 정책 등등, 여기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반면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권 교체라고 하는 자체가 네, 뭐가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은 지금 이미 이제 끝나는 정권이고 네, 다음 정권은 새로 오는 정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식별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네. 보기에는 지금 뭐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한 20% 정도는 네. 이게 사람이 바뀌어도 정권 교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액면 그대로다가 받고 거기에 소위 안도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의 교체도 정권 교체다.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생각할 수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비율이 높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뭐 그렇게 나는 그런데 소위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근데 지금 유세 운동, 선거 운동을 양상을 보면은요, 두 후보가 확연히 갈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로 막 현장을 돌고 있어요. 최근에도 하루에 5개 이상의 현장 일정이 있어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한두 개의 결의대 형식의 일종의 핵심 당원과 핵심 지지자를 모아놓고 어젠다를 얘기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자, 부동표를과 관건인데 앞으로 어떤 그러니까 전략이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부동표 등등이 이게 있는데 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 선대위 초기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네, 이번에 이제 오미크론의 지금 이 확산 속도를 보면은 네, 지금 오늘 뭐 10,000명이 넘었다고 하고 되어 있잖아요. 네, 13,000명. 이 오미크론이 지금 2월달에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이것이 선거 때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네. 따라서 아마 선거 양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아, 그렇군요. 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이 각 캠프가 원팀으로 활동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최근에 저기 이낙연 전 후보와 함께 이제 유세를 이틀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전 후보는 아직 이제 합세는 하지 않고 있고 또 약간의 비판적인 말도 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좋았었다가 좀 무산됐죠. 네, 아니 나는 솔직히로 내 개인적으로 생각은 네, 그 원팀이라는 거는 말이 좋아서 원팀이지.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윤석열이한테 갈 표는 다 그냥 누가 안 와도 가고 네. 이재명한테 갈 표는 뭐 이낙연이가 안 와도 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누구 한 사람을 따라서 유권자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유권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미 양진영이 좀 결집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자, 또 하나가 이제 TV 토론의 영향일 텐데요. 부동표에 대한. 자, 곽우신 기자, 지금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나요? 네, 오늘 법원에서, 뉴스죠? 네,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자 토론이 이제 무산된 겁니까? 네, 양자 토론은 무산이 된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제 사자 토론을 새로 이제 세팅해야 되나? 일정대로 사자 토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일정을 완전히 캔슬하고 다른 토론을 새롭게 세팅을 할 것인지는 이제 조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원래 예정돼 있던 30일 혹은 31일 네. 양자 토론은 무산된 것으로 봐야 될 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대선을 치러보셨는데요. 과연 TV 토론이 최종 마음을 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떤 분들은 네. 별 영향 안 줄 것이다. 이미 내가 찍을 후보를 정한 상태에서 우리 후보 잘해라 이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또 분석가는 아니다.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내가 뭐 판단하기엔 그래요. 네. TV 토론이라는 것은 하고 나서 보면은 네. 50대 50으로 끝나요. 아하, 어? 50대 50으로. 50대 50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큰 영향 주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이미 사실 유권자들이 네. 판단할 건 다 판단했어요. 뭐 별의별 지금은 이제 공약도 많이 내놓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내가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하면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번 보세요. 네.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저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당이 그냥 완패를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뭐 그때도 뭐 네거티브도 해보고 모두 별별짓 다 해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유권자가 그 정도로 현명하다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그래서 네. 나는 사실은 서울시장 이 보궐선거를 보고서 다음 정권은 야당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내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우리나라 역대 서울시에서 큰 선거를 하면서 여당이 참패를 보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정권이 무사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이 소위 양당이 그건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데 네. 민주당은 왜 우리가 그렇게 대패를 했느냐 그거를 찾아서 시정을 했어야지 새로움이 올 수 있는 거고 네. 야당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대승을 거두느냐 이거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서 이거를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두 정당이 다 그런 게 잘 보이질 않아요. 최근에 그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또 몇 개 지역구에 그 후보를 내지 않겠다. 종로 등 이렇게 얘기를 했고 등등 또 삼선 금지 등등 이런 일종의 정치개혁적 어젠다를 들고 나왔어요. 민주당이 잘못했다 이 얘기를 수없이 하고 이런 것들은 조그마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별로 내가 보기에 이제 드디어 약속을 지키겠구나 하는 소리를 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자책으로 인해서 보선을 하게 되면 네. 후보를 안 낸다고 약속들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는 그 약속을 안 지켰던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 뭐 나쁠 건 없다고 봐요.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TV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제일 핵심적인 질문을 이따가 이제 판이 요동친다 구정 후 이거는 좀 남겨놓고요. 최후 질문이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1월 말에 지나서 이제 음력설 그 무렵에 네네. 이제 여론조사가 다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 보면은 서울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대선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나타나는 이제 결과가 아마 선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실 때 TV 토론 전에 이미 정할 사람은 상당히 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님 스스로는 마음을 정하셨나요? 아직 못 정하셨나요? 나야 뭐 내가 뭐 그런 것도 정하지 못한 사람이 뭐 정치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정하셨네요? 어? 이미 정하셨네요. 부동표가 아니시네요? 아니 이미 나는 어떻게 표를 행사할 것이라는 걸 내가 정해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자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3월 9일 날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막 누가 될까 과연 긴장하면서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아니면 누가 되든 뭐 이렇게 무덤덤하십니까? 나는 뭐 별로 가슴이 설레일 거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도 여러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뭐 진짜 저 사람이 되면은 뭐가
나라가 그냥 호언이 뚫릴 것이다고는 그런 기대감은 난 갖지를 않으니까 별로 가슴 설렐 게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표를 정하신 기준은 보셨어요? 예? 어떤 기준으로 표심을 아니, 정하셨나요? 그건 나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는 거지 뭐. 네, 그렇군요. 자, 그 대선 구정 직후에 판이 요동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 말씀하신 대로 구정 전후에 민심들이 막 서로 섞이면서 그게 결정하시다 이 얘기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뭐 정계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변수라든지 이런 걸 상상하시는 건가요? 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각 후보가 자기 나름대로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승부수를. 많이 할 거예요. 이제 네. 그럼에 따라서 다소의 이제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보는 네. 거죠. 그 최후의 승부수는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나올까요? 지난번에 식사하시면서는 일반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정도의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결국은 누가 수도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 거라고 봐요. 누가 수도권을 장악하는 가 네. 즉 부동산 표심을 염두하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하여튼 수도권의 민심을 자기 편으로 끄는 사람이 음. 선거를 나는 이길 거라고 보나. 아 그렇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그거야 뭐 지금 후보 스스로도 생각을 할 거고 캠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할 거니까 네. 앞으로 어떠한 조치들을 갖다가 2월달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 두고 봐야지. 그 마음속에 이미 정하셨는데 예. 그 캠프에 가서 좀 얘기를 하고 그러실 건가요? 그거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런 캠프니 이런 데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네. 나 혼자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 거지. 아. 근데 이준석